첫 번째 사업을 망하고 나서 주머니에 딱 500만 원 남아 있었거든요. 이제 그중에서 300만 원어치 마스크팩을 구매를 했고 캐리어 딱 2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열심히 담고 있는데 뒤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계셨거든요. 저게 남의 아들이면 멋있다고 할 텐데 내 아들이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정말 한숨을 크게 쉬셨었어요. 그 한숨 소리를 이제 뒤로 하고 저는 그날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꽃을 담다 대표 이인표라고 합니다. 저는 매년 피고 지는 꽃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식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꽃이라는 감성적인 아이템을 다루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왜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제가 드리는 답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돈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돈 좋아하시나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전 사랑합니다. 근데 그럼 혹시 내가 평생 얼마를 쓸 거니까 나는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겠다는 계산을 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대학을 전 두 곳을 다녔어요. 근데 처음 들어갔던 학교는 세무대학교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회계를 전공했는데 자연스럽게 회계사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자습 시간에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하게 공부를 할까를 고민하다가 제 인생 재무제표를 이제 그려 봤습니다.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차, 그리고 애도 키워야 되고 와이프와 굉장히 넉넉한 삶도 꿈꿨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용돈까지 생각했어요. 전 효자이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씩 20년을 벌어야 가능한 액수가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때부터 저의 목표는 언제나 3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월 3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였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회계사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편입을 준비해서 한국 외대 중국어과로 편입을 하게 됐어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아, 나는 이 정도까지 노력해야 남들이 잘한다고 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해 보였겠어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 친구들의 목표가, 그리고 선후배님들의 목표가 세 가지로 추려졌습니다. 대기업, 전문직, 아니면 공무원. 근데 전 전문직은 준비를 해봤다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거고, 공무원은 제 성향과 너무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대기업 준비를 시작했고 운이 좋게 현대카드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3천만 원을 벌 수 없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회사에 대기업에 들어가 보고 싶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회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제가 모든 부서를 돌면서 이제 배우려면 대략 20년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퇴사를 결정하고 4개월 만에 퇴사를 결정하고 바로 창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창업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화장품을 구매 대행해 주는 사업이었어요. 중국인 고객분이 저한테 "나 이 화장품 사줘."라고 하면 그 화장품 도매 시장 가서 저는 좀 싸게 사고요. 이제 그 화장품을 EMS로 한 분 한 분 보내주는 일이었는데 한 5개월 정도는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한 분 한 분한테 계속 보내드리다 보니까 물류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물류비를 좀 줄여보고 싶어서 우체국에서 가장 크게 팔고 있는 6호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2천만 원어치를 담았어요. 여러 개로.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보냈는데 보내고 중국에서 나눠 보낼 계획이었는데 세관에서 전부 압수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저는 첫 번째 사업을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어 회사를 접고 나니까 '이제 뭐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당연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선택은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다시 창업을 하거나 하나는 다시 취업을 하거나. 근데
제가 너무 설레발을 쳤었어요. 처음 사업할 때. 주변 친구나 지인분들한테 "아 나 회사 운영한다. 나 대표다. 나 사업한다." 맨날 이랬는데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이후로 저는 다시 창업을 선택했고요. 아 나는 물건을 팔 수는 있는데 보낼 수가 없었던 거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 들고 중국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들고 갈 거니까 그러면 조금 무게는 가볍고 부피는 작은데 수익률은 좋은 제품을 들고 가자라고 생각해서 많은 화장품 중에서 제가 선택한 건 마스크팩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스크팩을 도매 시장에 가서 이제 저렴한 가격에 300만 원어치를 구매했고요. 첫 번째 사업을 망하고 나서 주머니에 딱 500만 원 남아 있었거든요. 이제 그중에서 300만 원어치 마스크팩을 구매를 했고 중국에 가야 되니까 비자 그리고 비행기표 끊고 나니까 딱 150만 원 제 주머니에 남더라고요. 마스크팩 300만 원어치를 싸면 캐리어 딱 2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열심히 담고 있는데 뒤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은 사실 지금도 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음. "저게 남의 아들이면 멋있다고 할 텐데 내 아들이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정말 한숨을 크게 쉬셨었어요. 그 한숨 소리를 이제 뒤로 하고 저는 그날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잡더라고요. 그리고 세관에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캐리어를 열었는데 "이거 뭐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남자한테 피부는 정말 중요하다. 난 1일 1팩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다리는데 이분이 그렇게 피부를 보면서 믿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크게 문제 없이 이제 통과해서 이제 중국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친구 기숙사로 달려갔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 기숙사로 가서 짐을 풀 것도 없었던 게 캐리어에는 옷도 없고 그냥 화장품 마스크팩만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저는 어디다 팔까만 고민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가 생각이 났던 건 중국에는 정말 많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마트나 편의점 그리고 화장품 가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 거기다가 팔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 둘러봤어요. 근데 제가 중국어과를 나왔는데 중국어를 잘 못해요. 편입을 해서 중국어를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어 집에 돌아와서 고민을 하다가 한글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중국어 잘하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번역본을 받고 그 번역본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먼저 읽어 보시라 그랬어요. 내용은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중국 사람한테 화장품을 팔던 사람입니다. 사장님 가게에 있는 화장품들을 보니까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한국 화장품이 한두 개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한글이 써져 있는데 한글이 아닌 상품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정말 정품인 그리고 정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을 공급해 드릴 테니까 사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에 비치하고 판매만 해 주세요. 이 제품의 원가는 3위안 정도인데 원가 빼고 수익 남는 거 저랑 사장님이랑 반반합시다. 그랬더니 사장님 눈빛이 저를 뭔가 신뢰해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화장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팩 영업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매일 걸어 다니니까 하루에 몇 곳 방문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건 전동차, 중국에서는 이제 띠엔똥처라고 하는데 이제 전동차를 타고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동차를 한 달 단위로 좀 빌릴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인터넷에서 막 자료를 찾았는데 전동차를 한 달로 빌려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짧은 주기로 해서 빌려주는 데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그럼 내가 한번 해 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북경 유학생의 모임이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북유모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전동차 한 달 단위로 임대해 드려요." 그랬더니 그날에 네 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중고 전동차 매장에 가서 5대를 한 번에 싸게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제가 타고 다녔고요. 나머지 4대를 바로 임대를 다 줬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3 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영업도 하고 전동차 임대도 늘려 나갔어요. 3 개월이 지나니까 화장품을 제 걸 판매하고 있는 매장은 한 50개 정도 됐고요. 그리고 전동차는 한 60개 정도 임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월 수익 1,000만 원 이상이 만들어졌어요.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되게 큰 거래가 이제 찾아왔어요. 그게 이제 스촨성에서 사천성이라 그러는데 그쪽에서 이제 화장품 전문 매장, 한국 화장품 전문 매장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다 저는 크게 발주를 넣었는데 화장품은 성금으로 그때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성금을 넣었는데 연락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죠. 어 그땐 정말 막막했어요. 거의 모든 돈을 다 쏟아부었던 시점이었어서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저는 전동차 임대는 제 친구한테 맡기고 나머지는 다 정리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빈털터리인 상태로 이제 돌아왔죠. 다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나 다시. 근데 좀 재밌었던 건 첫 번째 망했을 때는 취업 생각도 나고 창업 생각도 났거든요. 근데 두 번째 망하니까 오로지 '뭘 팔아야 되나.'만 고민됐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한창 꽃차를 배우고 계셨는데 이제 그때 저랑 동생한테 꽃차를 한 잔씩 나눠 주셨어요. 근데 동생이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뭔가 고민이 되게 많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가지고 계시는 꽃차 전부 다 꺼내서 좀 보여 달라."라고 해서 큰 와인잔에 꽃을 하나씩 다 넣어 봤어요. 저런 식으로. 근데 꽃마다 가지고 있는 색도 전부 다르고요. 향도 전부 다르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맛도 좋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다.' 싶어서 바로 저는 꽃차 창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점에 있는 꽃차 관련된 서적은 거의 대부분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네 공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무급으로 일하겠다고 하고 거기 있는 꽃차를 대신에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점심시간에 2 시간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는 카페들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과연 꽃차가 카페에서도 판매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반년 정도 고민을 하고 어디서 판매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꽃차는 선물이나 카페에서 음료로 판매되면 정말 좋겠구나라고 이제 저한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꽃이 너무 비쌌어요. 홍삼보다 비싸거든요. 처음에는 마스크팩처럼 꽃차만 이제 가져와서 이제 그거를 포장해서 예쁘게 포장만 해서 판매하려고 할 계획이었는데 꽃차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만드시는 분들마다 품질이 정말 다 달랐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직접 만들어야지.'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농가를 다 찾아다녀서 꽃 재배를 하나씩 부탁드렸고요. 어 식품 제조 공장을 만들어야 돼서 식품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꽃차를 만들어 보는 걸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한 번씩 한 번씩 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패키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방산시장이라고 원재료 파는 시장에 가서 하루에 10 시간씩 거의 일 주일 이상을 거의 거기서 산 적도 많고요. 종이 패키지 종이 결정하려고 종이 업체에 찾아가서 그 샘플을 300 가지 이상을 손으로 하나씩 일일이 만져보고 전부 다 프린트해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8 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2016년 8 월에 처음 꽃차를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도 저희 걸 써 주려 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일 수도 있는데 "꽃을 담다"라는 이름을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바이어들이 저희 거를 갑자기 써줄 리는 정말 만무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카톡에 있는 1,000여 명 정도 되는 분들한테 일일이 카톡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저 이런 일 시작했습니다. 사 달란 얘기죠. 이번 추석 때 꽃차로 선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문자를 돌렸는데 그 달에만 한 4천만 원어치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그거를 힘입어서 저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 차가 된 저희 꽃을 담다는
전국에 40여 개의 농가와 계약 재배를 진행하고 있고요. 연간 3만 세트 이상의 선물 세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월 3천만 원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지금은 조금 다른 곳에서 새로운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농가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꽃을 담다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저희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저희 제품을 써주시는 고마운 고객님들께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할지 저는 창업을 통해서 월 3천만 원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팔아서 만족하는 걸 즐기는 파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넘어서 현실과 부딪히면 그제야 알게 되는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혹시 마음에 품은 꿈, 아이템, 창업 아이템, 질문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봐야 아는 것들, 실패와 성공이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꽃사람들 이인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